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10조 원을 돌파했던 코스피 거래대금, 오늘 장에서는 8조 원을 밑돌았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698선으로 소폭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지만 장 초반에는 2720선 목전까지 오르면서 장중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사자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2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시총 5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강했는데요. 0.81% 오른 740선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 51거래일 만에 7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의 순매수 기조는 4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지만 대장주 알테오젠 특허 이슈 해소 기대감 속에서 오랜만에 오르면서 35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입니다. 신작 아이온2의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으로 실적 개선과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럽 생산 공장을 보유한 점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공략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4월 15일 정도에 짚어주시고 그때 2만 원 선에서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4만 원에 또 안착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래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냐, 좀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냐일 것 같은데요. 오늘 10분 안에, 8분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8분으로 네. 시간 재주시고 넘어가면 네.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선 토로처럼 딱 끊을 테니까. 네, 그럼 오늘 방송도 기대하면서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그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많죠. 뭐 방송에서도 뭐 되게 고수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넘버원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뭐 수익률이 뭐 좋은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데 저는 다만 온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저처럼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최근 이제 6개월 연속해서 손절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럼 1년에 한 5종목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매월 30종목에서 40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그럼 6개월이면은 얼추 계산을 갖다 해도 한 200종목 된다는 거죠. 근데 6개월에 한 200종목을 투자하는데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단 정식 자문사고 하기 때문에 전산 자료로 다 이제 보관을 갖다가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막 뒤에 물린 게 되게 많은 게 아니냐. 그런데 항상 핵심 5종목 내외만을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그러면
일단 그런 종목들은 목표가를 갖다가 따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 목표가까지 뭐 이제 그런 주식이 또 이제 텐베거가 될 수 있고 뭐 2배, 3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은 좀 따로 그냥 이렇게 계좌에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핵심은 5종목 내외로만 가져간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속된 말로 물린 게 없고 그리고 되게 투자가 액티브하고 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느냐라고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NC소프트를 금요일에 이제 종가 무렵에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이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신작 이제 아이온2에 대해서 반응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MSCI 편출 이슈를 해가지고 되게 크게 많이 밀린 거죠, 이제.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4%, 5%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종가 무렵에 일단 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아이디어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한 11%, 12%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금요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오늘 온전히 수익이 다 났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오늘 일단 그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수익률 안팎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또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또 현금을 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오늘 뭐 다음 주 중에 한 18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보시면은 이제 뭐 14만 원 초반대에서 18만 원이면은 거의 한 25%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NC소프트가 지금은 약간 좀 재미가 없지만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 시가총액 1위 하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기업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이제 DB 하이텍을 시초가 무렵에 이제 신호를 드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침에 프리마켓부터 NXT부터 해서 공략을 갖다 하기 시작했고 오늘 아시다시피 그 대형주 중에서 되게 드물게 아마 이 종목이 유일할 것 같은데 VI가 오늘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12%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되게 바닥권에 몇 번을 갖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초반이면 매수를 하고 뭐 89만 원, 88만 원 가면 또 매도를 하고 80만 원 또 오면 또 매수를 하고 86만 원 오면 또 매도를 하고 그렇게 몇 번을 갖다가 이익을 제가 챙겨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종가 무렵에 81만 원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매수한 부분을 이제 오늘 83만 5천 원 그때 이제 또 차익 실현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한 이틀 만에 시가총액 5위 하는 종목이죠. 한 4%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투자 유형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투자 패턴을 보시면 막 올라갈 때 중간에 막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가에 매수를 갖다 해서 다음날 이렇게 막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대형주 그리고 당일에 시초가 프리마켓부터 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막 VI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조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 이게 뭐 불안한 주식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져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뭐 불안하거나 계속 스마트폰을 봐야 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6개월 연속 손절이 없고 아마 다음 달이면 7개월, 올해 말이면 12개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면서 항상 핵심 종목만 가져간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제일 좋아하는 그런 투자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에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한 8분 정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흔히 말하는 묻지마 따라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8분 정도 제가
요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월 15일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000원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고가 기준하면은 한 뭐 8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85%, 뭐 90% 난 것 같고, 계속 지금 이제 제가 저한테 주식을 갖다 배우시는 분들께는 거의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업종 대표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주식, 그런 주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알테오젠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전혀 부담될 거 없다. 방송에서 제가 32만 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뭐 35만 원, 뭐 6만 원 부근 가는데,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혀 부담 안 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5월 말이면 특허 이슈가 종료되는 거로 회사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6월부터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한 6% 정도 되게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 하나도 없죠. 다 시가총액 1위 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해서 시가총액이 3배 증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펩트론이 그랬고, 현대 로템이 그랬고, 카페24도 뭐 잘 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또 매수 타이밍을, 매수 기회를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모르는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LIG 넥스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방송에서 공방에서 보시면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막 60%, 50%, 7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기업으로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을 대형주가 전혀 지루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금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 제가 작년 말에 올해 한 3천까지, 작년에 되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 11월, 12월. 그때 막 지수 막 2,400 이탈하고 막 2,300 뭐 깨진다고 그러고 그랬어. 근데 제가 그때 25년의 증시는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최소한 미국보단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2,000 뭐 8,900 뭐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께 드렸는데, 일단 그런 시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대형주에 있고, 대형주로 갖다가 잘하는 노련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갖다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시가총액 1조 이하가 없죠, 그렇죠?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8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우리 그 대선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또 이제 공부하시기 편하시게 제가 또 이런 자료도 무료로 준비해 드렸으니까 좀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대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2차 투자 전략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일 휴일에도 전문가님의 전략은 이어지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 수출 호조로 주목받았고, 철강 테마 미국발 보율 관세 우려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화장품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에는 바로 역대급 수출 호조에 있었는데요. 5월 전체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에 화장품만 10억 달러로 9.3% 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난 하루였는데요. 특히 VT와 APR 등 주요 신생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언더독에서 탑독으로 부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내추럴 엔도텍 19% 강한 오름세 기록했고요. 바이오비주 16%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철강 주요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철강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50% 고율 관세 예고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건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면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이 현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철강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세아제강 10% 넘게 미끄러졌고요. KG스틸 6%, 포스코스틸리온 4%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화장품 그리고 약세를 기록한 철강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제가 이제 8분 동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일단 오늘 원전하면은 지금 키워드가 원전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쇼티지, 그리고 AI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 잠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과거에 두산중공업 그래가지고 엄청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초반, 2004년부터 해서 2007, 8년까지 주가가 정말 그 당시에는 되게 드문 그런 10배가로 훌쩍 넘어가지고 주가가 한 15배, 20배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인프라 버블 시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그런 쪽에다 엄청 올랐습니다. 중국 인프라의 그런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 자, 지금은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정말 형편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만 원, 그리고 10,000원대까지 해가지고 계속 유상증자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4만 원을 갖다 돌파를 갖다가 하는 시점에 좀 기로에 있죠. 그렇죠? 기로에 있습니다. 일단 히스토리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4만 원을 돌파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 시기 있죠. 그렇죠? 2007년, 그러니까 이때 중국 버블이 터질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지지선이 사실 4만 원인데 이걸 이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되게 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쉬운 구간은 아니에요. 쉬운 구간은 아니고 반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갖다 보일 수 있는 결국 핵심은 에너지 쇼티지하고 원전 르네상스가 과거에 중국 인프라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무섭게 상승하던 이런 시기가 다시 재현된다면 이라고 하는 약간 구조적인 변화를 한 15년 동안에 그렇게 억눌려 있던 주가가 다시 용트림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자료가 많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연초 대비 1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2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4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제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뭐냐면 원전 르네상스, 트럼프도 이제 이쪽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너지 쇼티지,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AI,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SMR, 가스터빈 이런 쪽이 덩달아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2029년까지 가스터빈 20기에 대해서 부킹피를 갖다가 부킹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냐, 부킹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게. 그래서 이미 일종의 일부 금액을 갖다가 선지불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스터빈이 이게 사실 단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 세계 3대 회사들이 GE, 그리고 지멘스, 그리고 이제 미쯔비시입니다.
이 세 회사의 생산 능력이 다 포화가 됐어요.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인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이 부분이 가스터빈에 대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전에 대한 그런 초당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현재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조를 갖다가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은 누가 했습니까? 두산 밥켓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힘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달성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과거 이제 재무제표 뭐 그런 부분을 보실 때 이거 뭐 2020년의 영업이익보다 지금이 더 못하네? 라고 보실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산 밥켓이 상당 부분 캐시카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두산 밥켓이 이제 로보틱스랑 묶였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순수하게 자력으로 해가지고 다시 영업이익이 1조로 돌파하는데 내후년 27년에는 1.7조니까 한 70%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과거에 한 5%에서 지금은 한 8%, 9%,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10%를 넘어서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도식화해서 제가 참 안 되는 실력에 이렇게 그림도 제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 에너지 쇼티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지금 이제 신성장 산업, 이제 SMR, 가스터빈 이런 쪽은 이제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전은 과거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침체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산업이고 이런 신성장 산업들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활성 행정 명령을 갖다가 내리게 된 배경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그렇게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두산중공업이 2만 원에서 지금 4만 원 갔어. 더블 갔어. 야, 이거 그러면 팔아야지. 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잠깐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10년, 15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최근 7년 동안 보시면은 3만 원, 2만 원의 박스권을 갖다 그렸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3만 원에 미끄러진 게 여러 번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2, 3만 원 박스권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이걸 돌파한 게 그런 박스권 돌파를 갖다가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25% 오른 거죠. 그렇죠? 3만 원이 4만 원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그러면 아직 중간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가 4만 4천 원이 최고점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신한증권에서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하는 한 12페이지 분량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다 답변해 줄 수 있느냐. 근데 간단해요. 리포트를 다 읽어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어쨌건, 이제 처음으로 목표가 5만 원을 갖다가 위로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산만 그러냐, 두빌만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동종업체에서 보시면은 G 번호바가 있고, 미국 업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G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지멘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쓰비시가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두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G 번호바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180조 정도입니다. 180조. 네. 뭐 이익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두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리고 이제 지멘스가 있고, 지멘스가 한 100조, 110조 정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쓰비시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25조죠. 그렇죠? 25조.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률로 보면은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뒤에서. 20년부터 23년까지가 마켓 쉐어가 이랬어요.
지멘스가 40%, 그리고 이제 GE가 27%, 그러니까 30%, 30%, 433, 두산 에빌리티는 거의 제로였어요. 가스터빈 쪽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작년에 보니까 10%로 갔다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데가 지금 이제 지멘스가 많이 뺏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하고 그리고 이제 G가 이제 333으로 됐고 여기 10% 차지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사우디 거기서 나온 그런 부분들 이미 이 세 개 회사는 다 포화 상태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면 되게 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갖고 있는 포션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싸냐? 180조, 110조, 100조, 25조 비싸냐? 갈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지금 G 번호반은 물론 이제 어떤 미국 어떤 그 기업들의 미국 정부에 좀 이렇게 좀 부분을 갖다가 보호를 받는다는 부분 때문에 좀 멀티플이 좀 비싸고 나머지는 멀티플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누가 더 커지겠냐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그 지멘스는 약간 좀 정체돼 있고 줄어들고 있고 결국 뭐 일본 뭐 회사 근데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지금이 이제 고점 부분에 임박해 있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벽을 이게 이제 과정이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흐름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6만 원대까지의 매물벽이 여기 보시면은 몇 년 동안에 지금 15년을 갖다 물린 매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지금이 상승의 마무리가 아닌 약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은 뭐 되게 잘 가는 흐름인데 아무튼 우리가 월봉이나 가lum으로 왔을 때는 쉽게 투자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혼자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계속 봐드린다고. 아침마다 자 끝날 때마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뭐 BHI도 그렇고 제가 BHI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성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 6% 올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 움직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의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화장품 테마 올랐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달 참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도 K 화장품이 높은 높은 실적을 보였잖아요.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한국의 KBT에 대해서 이제 언더독이다. 네, 언더독. 그러니까 비주류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 트렌드를 갖다가 주도하더라. 탑독으로 변모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러면 이제 럭셔리, 그리고 럭셔리가 아닌 거, 네, 저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들의 약간 좀 맞춤 성향으로 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디 브랜드 이를 갖다가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분기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1위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갖다가 전체를 주도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마스크팩, 비비크림 뭐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내놨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게 좀 확장하고 있죠. 콜라겐팩, 모공 패드, 뭐 밀크토너, 리드샷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VT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일단 어쨌건 좀 대형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APR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삿갓형이라고 그래요. 삿갓형. 이렇게 삿갓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다시 재상승하는 거. 오늘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오늘 제 공부방에서는
그 화장품 ETF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2차 상승을 갖다가 하는 모양이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투 역시 가장 주도하는 그런 대형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작은 회사를 갖다가 막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약간 좀 그 박스권을 벗어나는 대세 약간 상승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있으셔야 돼요. 대형주에. 작은 주식 막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난 5월 화장품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다를 달성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APR 그리고 실리콘투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게임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게임은 엔터주와 함께 관세 무풍지대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그만큼 좀 올라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주가가 못 오른 게 아니고 지금 한 3분의 1토 막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자, 게임주 잠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과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 거의 유일하게 무풍지대였던 게 게임주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게임주가 진짜 트럼프 2.0 그리고 이제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해서 지금 되게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쥐구멍이 벼들다예요. 오죽하면. 그리고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가 좋아요. 대형주가. 그래서 게임주도 작은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DS증권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를 봐야 된다. 대형주가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도 되게 매력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사가 강점을 보이는 라이브 서비스 이제 기반으로 해서 크로스 플랫폼 확장 통한 북미 서구권의 유저들이 이제 유입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NC소프트 이제 아이온토 호평에도 이제 MSCI 편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고 넷마블도 신작 7대 7개의 대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오늘 급등을 했죠. 자, 대형주만 보시면 돼요. 대형주만. NC소프트 제가 이제 금요일에 종가에 이제 제 제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오늘 11%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그렇죠? 다 먹는 겁니다. 대형주에서 게임 그 어쨌건 과거에 어쨌건 1위 회사에서 이거 11% 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이런 기회를 갖다가 사실 조금 약간 경험이 많으면 포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 하면 너무 마음 편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넷마블도 지금 보시면은 삿갓 나오다가 지금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게임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NC소프트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제 오늘 올라서 이제 뭐 16만 원, 17만 원? 그렇죠. 17만 원. 17만 원 부근 갔는데 이 NC소프트 이게 얼마에서 미끄러진 겁니까? 100만 원이죠. 그렇죠? 1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서 지금 17만 원이에요. 그럼 5분의 1, 6분의 1이란 거죠. 자, 넷마블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5만 5천 원이에요. 넷마블 얼마 갔었죠? 20만 원 이상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 최근에 올랐어도 뭐 5분의 1, 뭐 4분의 1 지금 그런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작은 주식을 지금은 하실 때가 아니고 게임주에서도 대형주 몇 개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임주도 제가 앞으로 계속 좀 짚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원자력과 화장품, 그리고 게임 테마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휴일에도 이러한 25년의 경력이 담은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가 오기 전에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법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축구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그 MLB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항상 꾸준하게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던지는 연습, 치는 연습. 그게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야지 실전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 간단합니다. 결국은 계속
이기는 습관을 갖다가 이기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넘버원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온리 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 연속 손절 하나 없고,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쨌건 손해보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금 6개월 이전에도 제가 언제 손절을 했나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윙 투자라고 해서 이제 텐베거 가는 종목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주종은 스윙 투자 지루하지 않게, 뭐 NC소프트 금요일에 매수해서 뭐 지금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3일 만에 저는 한 18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25% 정도가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런데 항상 5종목으로 핵심 투자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1000분은 훌쩍 넘게 계시는데, 그분들께 제가 이제 아침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 지금 이제 주식 하시는 게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엄청 소중한 자금이죠. 잘못하면 진짜 폐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대에는 서로 투자를 잘못해도 다시 돈을 갖다 벌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 50대, 60대, 70대 그러실 텐데, 자, 우리 잘 모르는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시행착오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잡주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한 달에 한 25번 내가 이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손절 한 번 없이,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번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작은 분들은 내가 한 번에 투자할 때 한 뭐 10만 원씩만 벌어보자. 혹은 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난 50만 원, 난 1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계속 꾸준히 한 달에 뭐 30종목 내가 이익 실현을 하고 1년에 한 400종목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결국 가장 핵심은 손절 없이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름다운 손절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손절을 해야지 그러면 이미 그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잘못해가지고 진짜 뭐 대선주 그런 거 잘못 투자하면 다시는 그 주가가 안 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건 물리는 거 없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모두가 따라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는 부분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손절을 갖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6개월 동안 시장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관세 때문에 시장이 5년 만인가? 5년 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에 빅스 지수가 이제 다시 또 50을 넘어서는 그런 시장이 왔었죠. 그렇죠? 이때 2200까지 2200대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이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3, 40.5 계속 투자하면서도 손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그러니까 마치 뭐 강남에 뭐 50억, 100억짜리 그런 아파트처럼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순간 이렇게 막 어느 순간 계좌가 뭐 확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쉬는 구간도 있고 가파르게 가는 구간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번이면 당장 주식 투자 그만두셔야 되고, 2번에 된다 그러면 돈을 벌긴 버는데 변동성이 크더라. 그러면 그것도 사실 피곤하죠. 그렇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주식을 좀 배우시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지루하지가 않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지난 금요일에 투자를 해서 뭐 한 이틀 만에 뭐 10몇 프로 수익 나고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한 2조 넘어가는 그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4일 만에 뭐 33% 상승하고, 결국 대부분 이렇게 뭐 주식들이 대형주는 타이밍이 보통 이래요. 이렇게 눌림목에 조정 왔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 챙기고 보통 이런 과정입니다. 디어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스윙 투자라고 하죠. 스윙 투자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단타가 아니에요. 단타는 뭐 되게 진짜 뭐 한 2, 3% 먹고 나와야지. 그런 게 보통 단타라고 본다 그러면
스윙 투자 뭐냐 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온전히 수익을 다 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그렇죠? 디어유 같은 경우에. 제가 제 제자분들께 드린 아이디어가 이날이에요. 이날. 근데 어떻습니까? 한 4일 동안 보시면 43,000원에서 5만 원 돌파하고 54,000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스윙 투자입니다. 그 되게 임팩트 있게 모든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6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해서 10%를 수익 내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내가 한 4일 동안 임팩트 있게 투자해서 10% 내는 게 현명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 PDF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자세한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 이게 가장 차이점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 싸네?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사냐면 시장이 하락 추세인 주식도 이게 갑자기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투매가 나올 때. 보통 그럴 때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 좀 무위험 수익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추세에 막 이렇게 가는 종목이 갑자기 막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종목을 약간은 좀 매집 관점으로 조금씩 사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이 한번 상승을 갖다 반전을 하게 되면 결국 상승 추세를 회복하려는 힘 때문에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손절을 갖다가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죠.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웬만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의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종목을 매력적인 지금부터 사 들어가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합니다. 좋은 주식을 특별한 악재 없이 그런 주식이 급락할 때 본연의 추세를 갖다 갑자기 단기에 이탈할 때 보통 그럴 때 매수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 휴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자료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5년의 경력이 담긴 투자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강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휴일에도 보실 수 있게 100페이지의 PDF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히든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4만 원 선에 안착했는데요. 5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5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거의 한 뭐 일주일 이상 지금 4만 원에 지금 안착을 갖다가 지금 보면 이제 성공을 갖다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성장을. 근데 이제 오늘 장 끝날 때 이런 뉴스가 나왔죠. 체코 원전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그런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애프터마켓 보면은 사실 과거 같으면 그 뉴스에 가격이 확 밀렸을 텐데 오늘 거의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뉴스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매수 관점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인데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아니고 좀 4만 원 부근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4만 원에서 4만 500원 정도가 일단 매수가로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뭐 이렇게 5만 5천 원까지 오늘 그 리포트와 함께 저도 제시를 갖다 해드리고요. 손절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든 종목도 역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못 간 종목이에요. 원전은 이제 밸류 사이클 중에서는 이제 설계와 유지 관리를 갖다 담당을 갖다가 하는 기업이고 오퍼레이팅하고 이제 매니저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체코 원전 계약 지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주가도 계속 지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 종목을 갖다가 슬슬 계속 이제 매집 중이에요. 그래서 매집의 흔적을 갖다가 제가 포착을 갖다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에 두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해당 종목명은 제가 이제 오늘 휴일이니까 아무튼 뭐 공부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일단 뭐 대규모 수주하고 일단 뭐 SMR 성장성이 지금 좀 가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 왜 이렇게 못 갔을까 원전주마저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도 가격이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뭐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최고 84% 한화,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51% 고점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장중에 실시간 매매 타이밍에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력 테마 올라왔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테마 올라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5월 수출이 부진했던 가운데 국내 화장품은 수출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신생 브랜드인 APR의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그리고 게임사입니다. 오늘 주요 게임사들이 신작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아이온2의 신작 발표로 NC소프트의 투자 전략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주가가 4만 원 선에 안착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지금보다 조정된 4만 500원, 1차 목표가는 증권사의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5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테마에서 올라왔는데요. 원전 밸류체인 내에서 설계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